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에서 전기화학을 하고 있는 송현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인데요. 첫 번째 발표는 오늘 은퇴 기념 세션이라서 거기 주제에 조금 맞게 엔타이에이징, 노화 방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근원 교수님 계속 화학공학회 그리고 화학공학들과 항상 함께 해주셨고 한결같으셨고 앞으로도 한결같으시라 라고 염원을 담아서 엔티에이징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겠네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시 한 수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이츠의 When You Are Old. 당신이 늙어가고 그리고 백발이 성성해지고 그리고 가끔 파이어 옆에서 끄덕끄덕 졸기도 하고 할 때 이 책을 한번 봐봐. 천천히 읽어봐. 그러면 꿈을 꿀 건데 어떤 꿈이냐면 그대가 소프트한 눈매 그리고 깊은 눈매 그대의 젊었을 때 그런 눈매를 다시 떠올릴 수 있을 거야. 로 안티에이징 시작하겠습니다. 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ATP, 뭐 맨날 우리 많이 듣는 얘기인데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산소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리덕션 돼서 그 전자를 수용하는 수용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죠.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옥시전 하나당 전자 2개씩 받을 수 있잖아요. 토탈 4개까지 받을 수 있고 오르게닉 솔벤트에서는 2개까지만 받는데 어쨌든 이거 몸이 좀 안 좋거나 뭔가 상황이 좀 안 좋게 되면은 전자를 하나밖에 못 받아요. O2 자체에서 전자 하나 받습니다. 결국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거를 슈퍼 옥사이드라고 하죠. 일종의 우리 많이 회자가 되는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즈 ROS 활성산소가 되겠습니다. 이 슈퍼 옥사이드는 원래 전자를 4개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하나밖에 못 받았으니 얼마나 전자를 다른 쪽에서 끌어당기고 싶겠어요. 그래서 셀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이랬던 분이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몸에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존재를 해요. 보시면 그 주역은 SOD라는 놈입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여기서 디스뮤테이즈라는 거는 디스뮤테이션. 다른 말로 우리 화학장애들은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불균등화 반응을 하는 촉매예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면 이 촉매가 슈퍼옥사이드 2개를 몸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 하나를 뺏어서 다른 쪽으로 던져줘요. 그렇게 되면 한쪽 슈퍼옥사이드는 그냥 옥시전으로 가고요. 한쪽은 펄옥사이드로 갑니다. 물론 펄옥사이드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중에서는 최악은 슈퍼옥사이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슈퍼옥사이드는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마찬가지로 에너지 만들듯이 우리가 에너지 장치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장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게요. 거의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리튬아이온 배터리에서도 요새 고용량으로 가면서 옥시전 케미스트리가 중요하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오늘 이그젬플은 리튬 옥시전 배터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디스차징 프로세스, 방전 반응에 대한 그림이 여기 있는데요. 이게 전극입니다. 보통 카본 전극 많이 써요. 거기에 촉매를 넣건 안 넣건. 그리고 이쪽은 일렉트롤라이트 쪽인데 수계가 아니라 올게닉 일렉트롤라이트를 사용합니다. 방전 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옥시전에 전자를 하나 밀어넣고 그 다음 슈퍼옥사이드가 일단 만들어져요. 여기서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서피스로 가는 서피스 메커니즘, 또 하나는 공중부양에서 일렉트롤라이트로 들어가는 솔루션 메커니즘.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하나는 보시면 슈퍼옥사이드가 일단 리튬 받아들이게 되면 솔리드로 바뀌어서 서피스에 생기고 전자 하나 더 받아서 펄옥사이드, 리튬 펄옥사이드가 생겨요. 이게 최종 프로덕트예요. 수계에서는 우리가 OH-랑 뭐 완전히 2-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펄옥사이드까지밖에 안 갑니다. 이게 최종 프로덕트고요. 이게 첫 번째 서피스 메커니즘. 두 번째는 솔루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서피스에서 채 반응 안 한 놈들은 디퓨즈 아웃되죠. 그래서 공중부양하고 그때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 슈퍼옥사이드랑 막 부딪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런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반응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키네틱스는 좀 느리지만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옥시전으로 가고 펄옥사이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최종 프로덕트는 똑같죠.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의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피스가 얇게 생겨요. 그래서 용량 구현을 많이 하지는 못해요. 단 리튬 옥시전 셀도 리차저빌리티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생긴 놈은 나중에 충전 시에 다시 분해하기가 쉬워요. 다시 옥시전으로 바꾸기가. 그래서 용량은 작지만 분해하기는 쉽다. 반면에 솔루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하늘에서 우수수 눈 떨어지듯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퍼옥사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서 용량은 큽니다. 단 나중에 이 쓰레기 제거할 때, 즉 충전 중에 이 아랫부분만 제거돼서 위에가 그냥 덜렁덜렁 남아서 나중에 문제를 좀 일으켜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문제점은 요거예요. 슈퍼옥사이드. 슈퍼옥사이드가 올게닉 솔벤트에 퍼져 있어요. 그러면 올게닉 솔벤트 몰리클 다 깨 부셔버립니다. 더해서 서피스에 있는 카본 서피스까지도 부셔서 결국에는 CO2 만들고 다른 오게닉 물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듀어러빌러티, 그러니까 사이클러빌리티를 말하는 건데 X축은 충전 방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Y축은 이제 용량값인데 보시면 별 처리 안 해버리면 한 50사이클 안에서 죽어버려요. 결국 우리가 만약에 셀폰에서 쓴다고 하면은 한 3일 쓰다가 다 망가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 써야 된다가 리튬 옥시전 셀에서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반응, 그러니까 슈퍼옥사이드 두 개가 빵 부딪혀서 전자 저쪽으로 넘겨주는 반응. 이게 정확하게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가 우리 몸에서 하는 반응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SOD라는 놈을 쓰게 되면 자, 이걸 바로 아래로 가져오겠습니다. 이쪽 키네틱스를 굉장히 빨리 하게 돼서 결국에는 솔벤트 안에 있는 슈퍼옥사이드에 남아있는 시간을 줄여서 우리가 사이클을 좀 쭉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죠. 왜냐면 이게 엔자임이에요.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두 번째는 롱텀 스테빌리티가 안 좋아요. 저희 몸에서야 좀 쓰다가 분해시키고 또 다시 SOD 만들어서 또 쓰고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셀에서는 한 번 넣으면 그걸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롱텀 스테빌리티 문제 있고, 게다가 더 문제는 우리 몸에 있는 바이올로지컬 몰리큘들은 다 수계에 적합하게 진화를 해왔어요. 근데 저희는 느닷없이 올게닉 솔벤트에서 이거를 써야 되거든요. 아마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다행히 이 노화 방지 쪽 필드에서는 SODM, 그러니까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와 비슷한 그 친구들, 미믹스, SODM이라고 제가 말할게요. SODM이라는 걸 그동안 많이 보고를 해왔어요. 그것들은 유기물일 수도 있고 무기물일 수도 있고 유목이 복합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깨졌는데요. 어쨌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물질인데 맥60, 사실은 말레이 엑시드 C60 플러린입니다. 보시면 공 있고요. 그 다음 COH 두 개씩 있는 말레이 엑시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놈이 이미 SODM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물론 수계에서 썼고 그 다음에 이 세라피틱 쪽에서 썼지만 잘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요거를 써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SODM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애더티브를 저희가 이것 말고도 그 이후로 쭉 개발을 해왔었는데, 새롭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기존에는 어떤 것들을 쓰고 있었는데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많이 썼던 리튬 옥시전 셀에서의 전해질 내에서의 애더티브 또는 모바일 촉매들은 주로 리독스 미디에이터였어요. 이제 전기학 반응이다 보니까 그 안에 옥시데이션 리덕션이 빨리 일어나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차지나 디스차지가 빨리 진행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볼게요. 앞에는 사실은 비슷한 그림인데요. 디스차지에서 보면 옥시전이 전자 받아서 슈퍼옥사이드, 그 다음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반응 넘어가고, 서피스 메커니즘, 솔루션 메커니즘 앞에 드렸던 말씀인데, 여기서 DRM, 디스차지 리덕션 미디에이터라는 놈은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옥시전의 전자를 빨리 줘서 슈퍼옥사이드를 빨리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DRM이 전자를 받아서 일단 마이너스 되고 그 마이너스를 다시 옥시전에 줘서 슈퍼옥사이드가 빨리 만들어져요. 그리고 다시 조금 돌아가서 전자를 또 받아오고, 그러니까 리덕스 셔틀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딱 생각하면 문제점은 일단 키네틱스 빨라지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앞단이 있고 뒷단이 있는데 앞단을 막 빨리 해주면 슈퍼옥사이드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듀어러빌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차지 얘기는 잠깐만 할게요. 오늘은 차지 얘기는 많이 할 거가 아니라서요. 일단 반대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앞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인 걸 빨리 치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쓰레기를 얹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뺏어서 옥시데이션을 시키면서 리튬 플러스와 옥시전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때 이 반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리독스 액티브 물질을 비슷한 놈을 넣어서 전자를 왔다 갔다 해서 쓰레기를 잘 청소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디스차지 리독스 미디에이터는 앞단인데 우리는 뒷단을 좀 하겠다. 뒷단의 중요성은 슈퍼옥사이드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 라는 면에서 좋은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다른 애더티브와의 그 성능적인 면을 보시면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는 예를 들어 사이클 막 돌리면서 커패시티를 보면 쭉 가다가 푹 죽죠. 그리고 디스차지 리덕스 미디에이터를 하게 되면 성능이 그 용량값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루션 메커니즘과 서비스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솔루션 메커니즘은 위에서 눈 떨어뜨려서 아래다 막 쓰레기를 쌓기 때문에 많은 양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용량이 늘어나요. 하지만 사이클러빌리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CRM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잘 치워줘서 사이클러빌리티는 좋게 하지만 용량을 특별히 크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 SODM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앞단에서 이 부분을 빨리 했기 때문에 어쨌든 솔루션 메커니즘 쪽으로 눈 내리는 반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도 크게 하고 그 다음 슈퍼옥사이드의 잔존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한 게 이 맥60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놈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먼저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가 중요했냐면 이 몰리큘이 정말로 슈퍼옥사이드 레디칼이랑 뭔가 애덕트를 형성을 하기는 해? 아니면 인터랙션이 있기는 해? 그거를 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EPR, 일렉트로 패러마그네틱 레조넌스를 봤어요.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 슈퍼옥사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슈퍼옥사이드를 EPR로 관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너무 짧습니다. 밀리세컨이라서 못 찾아요. 근데 여기에 스핀트랩 에이전트라고 하는 DMPO, 이놈을 넣어주게 되면요. 이 슈퍼옥사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애덕트를 형성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레디칼이에요. EPR은 레디칼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레디칼이 안정해요. 그래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MPO 넣고서 하는 핑거프린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만의 특정 핑거프린트를 갖죠. 그런데 이 솔루션에 저희 맥60를 집어넣게 되면 변해요. 이 변했다는 말은 뭐냐면 슈퍼옥사이드가 원래 이쪽으로 가는 거 좋아했었는데 얘가 짠 나타나서 이걸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애덕트를 만든다. 결국 적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모르겠으나 슈퍼옥사이드의 인터랙션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전기학적 실험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중요했어요. 물론 작동을 해야 된다. 작동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있는 DRM이라는 놈이랑 우리 거랑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새롭다고 말하는데 혹시 원래 있던 애들이랑 똑같은 놈 아니야? 이런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연 우리께 리덕스 액티브한가 아닌가였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디스차지 리덕스 미디에이터는 리덕스 액티브한 성질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거였거든요. 저희 바람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길 바랬죠. 그래서 알곤 분위기에서 옥시전 없습니다. 맥60를 놓고서 저희가 사이클릭 볼타모그램을 돌려봤습니다. 볼티지고요, 커런트고요. 커런트라는 건 결국은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깔끔해서 리덕스 액티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DRM은 아니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작동하니에 대해서는 일단 옥시전 불어넣어지면서 사이클을 돌렸어요. 맥60 없이. 그랬을 때 이 픽이 바로 그 슈퍼옥사이드 관련된 픽들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많이 증가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용량값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솔루션 메커니즘을 부스트업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리튬 옥시전 배터리 셀을 돌려봤어요. 카본적인 거, 반대쪽은 리튬 메탈 이렇게 해서 돌려봤습니다. 여러 가지 오르게닉 솔벤트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 이 아래 두 개 보시면 좀 느리게 돌렸습니다. 커런트를 조금 천천히 뺐어요. 보시면 용량값이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맥60를 안 쓰면. 근데 2배에서 맥시멈 3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런트에 따라서 돌려봐도 레이 케이퍼빌리티라고 하죠. 천천히 뺐을 때는 용량 많이 나오는데 조금 빨리 뺐더니 확 죽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키네틱스를 분명히 어느 포인트에서 빨리 하고 있다라는 거에 증거가 되죠.
그리고 또 솔루션 메커니즘을 말할 때는 항상 요 그림이 나옵니다. 즉 던킨 도너츠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저희가 맥60 안 쓰게 되면 뭔가 포로스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디스차지의 결정물인 Li2O2, 리튬 포록사이드가 지금 쌓여있는, 쓰레기 쌓여있는 쓰레기 그림이거든요. 이런 식 비정형이 나오는데 저희가 맥60를 사용하게 되면 자 보시면 옆점 보이시죠? 바로 이 옆에 이 옆점 모양들이 이렇게 촉촉촉촉 쌓이게 돼요. 그거는 이런 거죠. 솔루션 메커니즘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서피스 메커니즘부터 할게요. 서피스 메커니즘은 서피스에 쭉 달라붙었기 때문에 전자를 막 가해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싶은 모양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솔루션 메커니즘은 공중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모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토로이덜 스트럭처가 나왔고, 그리고 XRD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안티에이징이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거기서 보면 안티에이징이 됐어요. 보면 맥60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한 핏들이 별로 없는데 난 아무것도 안 쓴 거는 리튬 카보네이트, LiOH 등등이 생겼고요. 그리고 댐스 가지고 저희가 기체를 인시추로 쭉 측정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쓴 놈은 CO2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 말은 슈퍼옥사이드가 다 부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일부는 CO2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의 마지막 데이터인데요. 잘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는 거의 죽어버리거든요. 이거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쭉 가고 있다가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DFT 계산을 해봐도 바로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반응, 그 부분의 에너지가 떨어진다. 사실은 DFT 계산 자체는 이제 연력학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연력학과 키네틱스가 비례한다는 이쪽 분야에서의 그런 프린서플이 있기 때문에 키네틱스가 빨라지는 거고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으면 저희 나름대로 리튬 옥시전 배터리에서 사용되는 디스프로포셔네이션 캐탈리스트를 개발했고 그거는 처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First example of the disproportionation catalyst in lithium oxygen cell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사실 쭉 개발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게 요거였고요. 즉 순수하게 SODM만 하는. 그래서 저희가 어디 발표할 때는 스파이더맨 토비 백강이가 난 2000년도 첫 번째 작품이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개발했던 거는 SODM 역할뿐만 아니라 디스차지에서 차지에서 쓰레기 치우는 역할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래서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날개 달린 스파이더맨. 이걸 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아까는 일렉트로 케미스트리가 관여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케미컬 캐탈리스트니까. 하지만 전기학적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였습니다. 이때는 스파이더맨이. 왜냐하면 두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이런 애더티브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하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엔타이에이징, 사람의 이제 그 엔타이에이징과 이제 이 배터리 쪽을 연관시켜서 상당히 이제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요. 사람의 경우에 이제 엔타이에이징을 하게 되면 이 암세포가 많이 생기거든요.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틀림없이 이제 배터리 수명도 늘어났고 많은 장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말씀하지 않으신 단점이 있으신지? 계속 안 하실 건가 본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진실을 만들었다는 나쁜 건 없었어요. 그 산소가 과연 얼마나 원래 있죠? 얼마만큼 있어요? 이건 오픈셀입니다. 산소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오픈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겨서 사실은 에어를 쓰면 제일 좋죠. 근데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수분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공기전제라고 하지만 공기를 지금은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튬 옥시전 셀이라고 한 게 아직까지는 순수한 산소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는 그 앞단까지만 사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용화에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네, 다시 한번 훌륭한 발표 해주신 성영국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